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효율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그 AI랑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대화를 하거나 무언가를 만들다 보면 의도한 대로 AI가 안 따라오거나 그런 막 이렇게 대화가 꼬이는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은 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회원분께서 개인 톡을 주셨는데 헤르메스 에이전트를 사용 중이셨어요. 그래서 스킬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AI가 이 스킬도 제대로 못 쓰고 질문을 해도 바보처럼 답변을 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 회원님뿐만 아니라 제가 개인 코칭을 지금 4건 하고 있고 기업 컨설팅 2 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담당자분들이나 이 코칭을 받으시는 분들이 비교적 AI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도 공통점을 보면 좋은 모델을 쓰고 뭐 스킬이나 하네스라는 용어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막상 제가 설정을 딱 열어보면 규칙 설정이 하나도 안 되어 계세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클로드 MD 그리고 뭐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 MD 이런 파일들의 규칙이라든지 아예 이런 파일이 없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 AI만 이상한 건가? 뭐 나만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계시진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다들 똑똑하세요. 되게 똑똑하시고 되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AI를 내 통제 하에 더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봤고요. 코딩 에이전트를 사용하려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개념을 알면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오늘 아주 쉽게 한번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즘 뭐 'AI가 왜 이렇게 멍청한 것 같지? 막 토큰도 쭉쭉 빨리고 효율이 안 나오지?' 싶으시면 내 AI가 내가 사용하는 에이전트가 유독 이상한 건가? 뭐가 문제인 건가? 그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 AI가 이상한 게 아니고 그 사용자분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생각하고 계신 AI와 실제 AI가 쪼끔 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이제 멘탈 모델이라고 해서 '아 AI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사용성이 훨씬 좋아지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AI가 다 해 주는 그런 천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를 신입사원 이제 막 들어온 그런 직원에 가깝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에이전트 4대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봤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AI를 대하는 관점부터 좀 바꿔 보도록 할게요. 이 AI를 회사로 비유를 제가 한번 들어 볼게요. 먼저 이 회사가 있고 그 회사 안에는 산의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팀이 있고 그리고 그 팀은 사내 규칙 내 허용된 범위 안에서 그 팀에 대한 자율적인 규칙이 별도로 존재를 하죠. 팀마다 뭐 분위기도 다르고 업무 방식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팀마다 직원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내 시스템 안에서 회사 규칙이나 복지, 뭐 업무에 대한 그런 온보딩 같은 맥락들이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AI 에이전트 버전으로 바꾸면 이 회사의 규칙은 바로 글로벌 폴더에 있는 클로드 MD나 에이전트 파일입니다. 혹시 다들 그 글로벌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글로벌 파일을 이거를 찾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 먼저 이게 어디 있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저는 맥을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이 맥에서 제 유저 폴더를 열면 여기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폴더를 열 수 있는 숨지 않은 폴더들만 여기 보이는데 여기서 커맨드 쉬프트 점을 누르면 이 숨겨진 폴더들이 나와요. 여기엔 다 이제 폴더 안에 점이 붙어져 있잖아요. 이 점이 붙어 있는 거는 숨김 처리가 된 폴더들이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 뭐 안티그래비티 파일도 있고 그리고 클로드 여기 점 클로드 보이시죠? 그리고 점 코덱스 이런 게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이 클로드 점 클로드에 있는 걸 글로벌 폴더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클로드 안에서 프로젝트를 따로따로 진행을 하는데 스킬 같은 걸 설치하면 그 프로젝트 안에서만 돌아가는 스킬이 있고 클로드 전체에서 돌아가는 스킬들이 있잖아요. 전체에서 돌아가는 걸 전역 설치라고 하는데 그 전역 설치가 제 PC 전체에 깔리는 거고 이게 이제 그 점 클로드 글로벌 폴더에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폴더가 클로드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글로벌 폴더 안에 들어오면 여기 이 대문자로 되어 있는 claude.md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규칙이에요. 이게 회사의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글로벌 폴더 자체가 회사 하나의 회사고 이 클로드 코드가 하나의 회사고 여기에 있는 이 claude.md 파일이 이 우리 회사의 헌법인 거죠. 제가 클로드 코드를 사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 나한테 대화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 나한테 대답을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해. 그리고 절대 이런 건 하지 마. 이런 규칙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위에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제가 이제 그 오마이 클로드 코드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규칙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규칙들을 잘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안드레아 카파시도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클로드 MD 이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초창기에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 글로벌 MD에 있는 규칙을 엄청 방대하게 설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막 1000줄 넘어가고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 공개된 사실은 이 글로벌 MD 파일에 있는 규칙은 200줄을 넘어가면 에이전트가 헷갈린다가 진실이 된 거죠. 그래서 최대한 가볍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이제 170 몇 줄밖에 안 되는데 그 규칙이 들어있어요. 이 규칙 안에 200줄을 넘기지 않게끔 관리를 해라라는 규칙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규칙을 설정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답변 방식부터가 달라요. 클로드 코드가 답변하는 방식부터가 다르고, 그리고 코덱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똑같아요. 이 코덱스 안에 이 에이전트 MD 파일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규칙 파일이에요. 근데 클로드 코드랑은 조금 달라요. 이게 뭐 200줄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코덱스는 방대한 여유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헤르메스 같은 경우도 보면 헤르메스에는 뭐 소울 MD 이런 파일들이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 파일들이 있다는 거를 먼저 알고 가시고, 이 규칙 파일이 우리 회사의 헌법이다, 내가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헌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폴더를 이제 회사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내 규칙, 에이전트 MD나 클로드 MD를 이 우리 회사의 헌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팀이 있잖아요, 회사마다. 이 팀을 그 하나하나의 프로젝트로 봐주시면 돼요. 우리가 클로드 코드를 사용을 할 때 세션 하나를 새로 열잖아요. 그러면 폴더 열기에서 우리가 아무 폴더를 열어주면 이 폴더 자체가 프로젝트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프로젝트가. 이거를 회사로 비유하면 팀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냐면, 이 에이전트라는 제가 방금 열었던 이 폴더 안에 또 다른 클로드 MD 파일이 존재해요. 그게 바로 이제 프로젝트 MD 파일인데, 그거는 제 회사의 헌법이 있고 이 팀 내 규칙, 이 헌법 내에서 자율적으로 우리 팀을 운영할 수 있는 그 별도의 프로젝트 MD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MD에는 예를 들어 제가 이 에이전트라는 폴더 안에서 뭐 디자인을 한다고 하면 디자인에 대한 그런 규칙들을 더 강력하게 넣어주면 프로젝트 MD에 있는 그런 디자인 규칙을 읽고 회사 헌법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프로젝트 폴더에 있는 클로드 MD랑 글로벌 폴더에 있는 클로드 MD랑 어떤 게 더 가중치가 높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에이전트들은 무조건 가까운 쪽에 있는 것부터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규칙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을 저는 스킬로 이제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무언가를 만들 때 스킬을 호출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클로드 와치로 영상을 뭐 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 스킬이잖아요. 플러그인 MCP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사용할 때 쓰는 뭐 PPT를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PPT 스킬이 발동을 하고, 뭐 그런 것처럼 스킬들은 다 도구이고, 이것들이 회사로 치면은 그 팀 안에 존재하는 그런 직원들인 거죠. 그래서 옵시디언에 관련된 그 맥락은 제가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요 세 가지만 알고 가셔도 이게 어떤 로직으로 돌아가는지 그 개념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폴더에 있는 클로드 MD가 가장 큰 우리 회사의 헌법인 거고, 그 아래로 내가 이제 폴더를 만들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 프로젝트마다 지켜야 될 그런 규칙들을 따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 규칙이 헌법보다는 우선시 된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 규칙이랑은 상관없이 이 프로젝트를 내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들을 호출하는 개념인 거죠. 그리고 전에 대화를 나누셨던 그분은 에이전트 하나를 만드셔가지고 그 한 명의 에이전트한테 모든 일을 다 이제 시키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랑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입 직원이랑. 그래서 에이전트 하나에서 다 이렇게 시키게 되면은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신입 사원을 하나 뽑아 가지고 막 이런저런 일을 다 시켜요. 디자이너로 뽑았어요. "너 뭐 디자인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너 저쪽 가서 도서관에 가면은 그 개발에 대한 책이 있어. 가서 그 저거 책 좀 읽어서 그 랭귀지 한 3개 정도 너가 좀 마스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걔가 달달달달 외워 가지고 랭귀지를 다 마스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 이제 코드도 칠 줄 아니까 뭐 디자인이랑 코드랑 좀 이제 섞어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 봐."라고 했는데, 또 어느 날 되니까 "야, 우리 재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 내가 책 하나 사줄 테니까 재무 공부 좀 해 볼래?"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막 이것저것 짬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뭐 중간에 어떤 일을 했었지? 이런 맥락이 사라지게 돼요. 사람도 그렇듯이 AI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시키면 안 돼요. 한 명의 에이전트한테 몰빵은 위험한 겁니다. 그건 이제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냐면, 세션을 나누셔야 돼요. 제가 여기 에이전트라는 폴더 안에서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 "안녕. 너는 뭐 디자인만 해." 하고 세션 하나 만들고, 또 여기서 새 대화 만들어서 "안녕. 너는 개발만 해." 해서 이 세션에 이름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사용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인제 이 뭐 이름을 다 붙여 놓고 여기다 뭐 모더레이터 개발팀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이 모더레이터는 이 뭐 슈리나 에드나 뭐 얘네 다 총괄하는 모더레이터예요. 얘가 모든 보고를 받아서 저랑 이제 소통하는 오른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슈리는 개발만 해요.
그리고 에드나는 디자인만 하고 비스트는 얘는 마케팅 관련된 것만 하고 이런 식으로 세션을 다 이렇게 쪼개서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 이 가로치고 3분의 0, 3분의 2 이렇게 표시를 해 놨잖아요. 이게 뭐냐면 저는 세션을 3번 이상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세션이 여기 보면은 컨텍스트가 있잖아요. 지금 이 페퍼라는 세션에는 제가 100만 토큰 중에 73%를 사용했어요. 그럼 이게 100%가 되면 자동 압축이 되거든요. 압축. 압축이 뭐냐면 제가 이 세션에서 맨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눴던 대화들을 쫙 압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회사 사무실에서 막 이것저것 일들을 깔아 놓고 막 일을 했잖아요. 여기에는 방금 일하던 문서가 있고 저쪽에는 아까 일했던 문서가 있고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이제 이게 책상에 꽉 차서 일을 못 하겠어. 그래서 압축을 해요. 100%가 되면 압축이 돼요, 자동으로. 그러면 어떤 문서가 사라진지 몰라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업무를 하고 있는 제가 방금 어떤 문서가 사라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이게 80%가 됐을 때 의도적인 압축을 해라거든요. 의도적인 압축. 근데 자동 압축과 의도적 압축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동으로 압축이 되다 보면 얘가 자기 멋대로 압축을 해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남기고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빈도가 낮은데 그러면은 날려버려요. 그렇게 되면 업무 맥락 손실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 압축은 제가 원하는 부분만 남기고 압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냐면 여기 보면 이 로우 프레스라는 커맨드를 제가 따로 만들어 놨어요. 이 로우 프레스 커맨드는 뭐냐면 여기 보이시나요? 옵시디언의 최종 저장 이후 작업 현황을 업데이트한 뒤 최근, 과거, 역순, 가중 방식의 컨텍스트 압축을 안내라고 나오잖아요. 이걸 한번 쳐볼게요. 로우 프레스를 치고 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동안 기다리는 동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로우 프레스를 등록하는 방법은 이 알리아스라고 해서 단축어를 이제 등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맨드 여기 클로드 코드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커맨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컴팩트 이런 것들은 수정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로우 프레스라는 저만의 압축 방식을 따로 등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어떻게 일을 했었냐면 이 컨텍스트가 80% 정도가 차게 되면은 제가 막 일일이 쳤었어요. 가장 최근 작업만 100% 남기고 역순으로 가중치 잡아서 압축해. 그리고 옵시디언에 저장해. 이 과정을 제가 이렇게 일일이 타이핑을 치는 이 과정을 이 로우 프레스 하나로 단축어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주 쓰는 것들은 단축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 단축어 만드는 방법은 그냥 클로드 코드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방금 제가 쳤던 거 있잖아요. 뭐 매일 입력하는 프롬프트를 내용을 쓰고 이 프롬프트를 뭐 예를 들어서 ABC 단축어로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시면 압축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로우프레스 수행하겠습니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저는 이 로우프레스를 하면은 압축도 되지만 제 옵시디언에 저장도 되고 깃에도 자동으로 커밋을 하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방금 볼트 오염착오를 겪었으니 어쩌고저쩌고 해서 볼트의 상황도 다 읽고 저장을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의도적인 압축을 하게 되면 저는 최근 작업은 100% 남기고 그래야 다음 작업을 바로 이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00% 남기고 점점 비중을 줄여서 맨 처음에 우리가 했던 그 얘기들은 좀 비중을 줄여라라고 이렇게 맥락을 유지할 수 있게끔 압축 단축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3분의 0이라고 표시를 했냐면 이렇게 압축을 한번 하고 나면은 저는 이 이름을 바꿔요. 3분의 1이라고. 네.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정확하게 3번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세션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뭐 5번까지도 압축을 해도 멀쩡한 경우도 있고 뭐 1-2 번만 해도 세션이 소스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책상이 많이 널브러져 있다고 했는데 압축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프린트를 복사할 때 원본을 복사하고 그 복사본을 복사하면은 이게 되게 그 연해지잖아요. 글씨가 연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복사한 걸 또 복사하고 복사한 걸 또 복사하니까 연해지고 해서 나중에는 그걸 잘 못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멍청해지는 거예요. 하나의 세션에서 계속 작업해도 멍청해지고 이 압축이 계속 누적이 된 상태에서 얘랑 계속 일을 하려고 그러면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AI만 이상하지? 왜 요즘 들어서 일을 못 하지?' 이런 걸 겪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3번 압축을 하면 버려요. 얘는 버리고 이 페퍼 모더레이터라는 거를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다시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은 그러면 맥락은 어떻게 해요? 얘가 아예 이 세션이 없어져 버리면 그동안 일했던 맥락은 어떻게 해요? "압축은 압축이 된다면서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옵시디언을 사용하는 거예요. 옵시디언을 사용을 하면 이게 이제 제 옵시디언인데 이 맥락들이 이게 다 맥락이거든요. 여기 다 모여 있어요. 맥락들이 모여 있고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 업무를 했으면 그 디자인에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링크가 연결돼 가지고 이 지식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 "야 디자인 관련된 거 뭐뭐 찾아줘."라고 할 필요가 없이 "내가 어떤 디자인 업무를 했었지?"라고 하면은 이 가장 큰 맥락에서 점점 링크된 것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얘가 이제 저의 모든 맥락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거의 세컨드 브레인 같은 개념인 거죠. 이렇게 이 세션을 날려도 이 로우 프레스로 옵시디언에 지금 맥락이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세션에서 옵시디언 그냥 한글로 쳐도 돼요. 옵시디언 참조 이렇게 치면 그동안 이 세션에서 작업했던 모든 맥락을 다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3분의 3이 돼서 얘를 버려도 또 새로운 페퍼에서 이 그대로의 맥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로우 프레스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원래 클로드 코드에 존재하는 컴팩트라는 기본 커맨드는 수정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로우 프레스라는 애가 이 컴팩트 명령어를 저한테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게 전달을 해줘요. 그러면 이거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으면 이렇게 컴팩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압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옵시디언 볼트에 설정해놓은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에 따라서 일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세션 자체가 AI 네이티브라는 디렉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옵시디언 참조라고 하면 이 디렉터리에 있는 내용만 긁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의 요청, 다른 디렉터리에 있는 내용도 참조해라고 하는 경우에만 다른 디렉터리에 있는 맥락까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총괄 한 명을 두고 전문 직원 여럿을 이제 쓰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모더레이터 하나를 두고 그러니까 세션을 나눠서 써라라는 게 이 개념인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세션에서 컨텍스트를 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여기서 서브 에이전트를 쓰는 거예요. 하나의 세션에서 모든 업무를 다 시켜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얘는 제가 슈리라는 애한테는 개발만 시키고 있는데 개발을 시키다 보면 얘한테 다른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다른 세션 애들은 맥락을 모르고 있는데 얘랑 일을 하다 보니까 얘만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얘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 경우가 분명히 생겨요. 그럴 때는 아 이게 하나의 세션에서 다른 질문을 하면 이게 맥락이 섞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만약에 되신다고 하면 여기서 에이전트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너한테 이 프로젝트 개발과 관련 없는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게 되면 서브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답변을 해줘라고 하면 지금 이 100만 토큰이 해당된 이 컨텍스트 외에 얘가 서브 에이전트를 하나 따로 만들어요. 저희 눈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얘 슈리는 볼 수 있어요. 얘만 아는 자기 밑에 부하 직원을 하나 더 만들어요. 그래서 걔한테 질문을 해서 그 질문을 갖고 와서 저한테 답변을 해줘요. 그러면 이 에이전트, 서브 에이전트 개념 자체가 이 컨텍스트를 아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병렬 작업이 가능하고 이 안에서도 분기 작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예전에 오케스트레이션, 뭐 모더레이터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지금도 그런 방법 많이 쓰죠. 제가 아까 하나의 회사고 프로젝트 하나가 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방금 서브 에이전트 개념을 사용하면 이 세션 자체가 하나의 팀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슈리라는 개발 팀이 있죠. 제가 팀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럼 여기서 디버깅만 해주는 서버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디버깅 요청하면 그 디버깅을 병렬 작업하게 해줘라고 하면 제 눈에 안 보이는 이 슈리의 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확인하고 싶으면 나중에 이제 질문을 하면 돼요. 지금 서버 에이전트가 누구누구 몇 명 있어? 어떤 작업 중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또 하나는 BTW라고 이거를 치면 여기 사이드 창이 생기거든요. 여기서 그냥 아무 질문이나 하시면 돼요. 오늘 저녁 뭐 먹지? 막 이런 거 물어보셔도 돼요. 이 세션 컨텍스트에 절대 포함이 안 되는 별도의 그 창이 생겨요. 대신에 얘는 저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한테 질문을 해놨다가 되게 좋은 답변이 있어가지고 이 세션에다 적용을 시키고 싶으시면 이 답변 복사해가지고 넣으셔야 돼요. 방금 BTW에서 했던 말 기억해? 하면 얘는 기억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컨텍스트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컨텍스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에이전트의 효율성이나 능률 자체가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컨텍스트 하나하나가 돈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작업할 때.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은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느냐, 메타 프롬프트를 얼마나 정교하게 찍느냐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컨텍스트를 어떻게 넣는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그 질문자분께서 스킬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스킬대로 안 한다 이거예요. 에이전트들이 분명히 스킬로 만들어줘 해서 이거 스킬 사용해서 해줘 호출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킬을 사용했는데 왜 결과물이 매일 다르고 스킬대로 사용을 안 하지? 그래서 저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게 자꾸 까먹으면 스킬이 아닌데요. 왜냐면 우리가 망치질을 하는데 오늘은 못이 박히는데 내일은 안 박히면은 그거는 도구가 아니잖아요. 스킬은 도구인데 이게 매일 다르면 그건 스킬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왜 어떻게 스킬을 쓰고 계십니까? 혹시 규칙 설정을 하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규칙 설정을 하셨대요. 규칙 설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여쭤봤더니 스킬마다 규칙 설정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킬을 사용할 때 이렇게 해. 그리고 주의사항은 뭐야. 그러니까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이 망치 하나 사용하려면 책을 3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폴더에 있는 그 헌법과 프로젝트 폴더에 있는 팀 규칙은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 스킬을 어떻게 사용을 해라라는 이 도구 사용 법칙에 대한 책만 3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여러 스킬을 막 엮어가지고 써야 되는데
망치질도 했다가 이제 막 이제 뺀찌질도 했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하나 쓰려고 그러면은 책을 3 권씩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뭐 스킬 한 번 썼는데 엄청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렸어요. 스킬에는 규칙이 필요 없습니다. 스킬 자체가 그 규칙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MD 파일입니다. 스킬.md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이 스킬은 우리가 똑같이 업무를 시켜도 2 번을 시키든 3 번을 시키든 똑같이 해내는 거. 그게 스킬입니다. 스킬에는 어떤 규칙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 스킬 내에 규칙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스킬을 사용하기 위한 규칙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본 건데 저희가 만약에 로봇을 만든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뭐 피지컬 그 AI가 도입이 되겠지만 로봇을 예로 든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은 화면에 있는 에이전트들한테 스킬을 만들어 주고 뭐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하고 하는데 나중에 피지컬 AI가 나오면 그 피지컬 AI한테도 규칙을 정해 줘야 되고 하네스 그 엔지니어링을 해 줘야 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걸 예로 들면 로봇을 저희가 집에 데리고 왔는데 밥 짓기랑 빨래하기, 청소하기 이렇게 다 이제 기능들을 넣어 놨어요. 근데 이 기능 하나하나가 스킬인 거잖아요. 로봇한테 밥 짓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이런 이제 스킬을 붙여 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 리듬을 생각해 보면 "나 이제 출근할 테니까 아침에 밥 져 놓고 그리고 이제 밥이 되는 동안은 빨래를 하고 빨래가 되는 동안 청소를 해." 이걸 워크플로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하는 순서를 정해 주는 걸 워크플로우라고 하는데 그럼 하네스는 뭐냐 이거예요. 밥을 지을 때 "나는 콩 안 먹으니까 흰 쌀만 4컵 넣어서 해. 5컵 넣으면 안 돼. 4 컵만 해. 그리고 빨래는 흰옷이랑 색깔 있는 옷은 분리해서 빨래를 해야 돼. 그리고 청소는 마른 청소부터 한 다음에 물걸레질을 해야 돼." 이게 하네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하는 거. 모든 스킬들을 엮어서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만드는데 그 워크플로우 자체를 통제하기 위한 그 규칙들이 바로 하네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뭐 롱폼을 만들 때, 숏폼을 만들 때 이런 게 이제 하네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워크플로우가 같아도 그 하네스 규칙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그 우리가 업무를 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인제 설명드렸던 거죠. 스킬은 인제 한 번 적어둔 절차인 거예요. 반복되는 일을 이제 매번 똑같이 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고 한마디로 호출 가능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커맨드를 치고 뭐 스킬을 호출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거 해 줘." 자연어로도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스킬마다 이 MD 파일을 막 덕지덕지 붙여 두시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스킬은 가볍게, 규칙은 이제 따로 헌법에 모아 두시면 됩니다. 네. 규칙은 이 글로벌 에이전트 또는 글로벌 클로드 MD, 글로벌 소울 MD 이런 곳에 모아 두셨다가 이 프로젝트별로 분기를 하셔서 쓰시면 되고 가까운 하위 규칙부터 우선해서 얘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프로젝트 클로드 MD 파일, 프로젝트 에이전트 MD 파일이 제가 이 프로젝트의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라고 정확히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컨텍스트 메모리 그 용량에 대한 부분인데 어 토큰이 저희가 100만 토큰이라고 해도 이 100만 자를 다 쓸 수 있지가 않아요. 특히나 한국인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불리해요. 영어로 쓰는 것보다 한글로 쓸 때 이 컨텍스트를 그 토큰 더 많이 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써져요. 영어는 헬로 하면 헬로가 한 토막이에요. 이게 1 컨텍스트예요. 근데 한글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쓰면 한 글자 5 토막. 그러니까 5 개의 컨텍스트가 이미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같은 100만 토큰이라고 해도 한글은 더 잘게 쪼개지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는 100만 토큰을 다 쓸 수가 없어요. 수십만 자. 네. 그래서 요것도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네. 아까 제가 책상 비유 들어 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네. 오래된 걸 이제 치워서 계속 이제 압축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손실률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AI가 어느 시점에서 가장 기억을 많이 하는지를 제가 좀 분석을 해 보고 그리고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맨 처음 맥락하고 맨 끝에 있는 맥락을 가장 잘 기억한대요. 이 가운데로 갈수록 30% 이하로 그 맥락 유지 수준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회의를 하거나 레포트를 보거나 할 때도 사람이 보는 것도 그렇잖아요. 처음 부분은 '아 이랬구나.' 그래서 인트로랑 클로징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인트로를 보고 클로징을 보고 했을 때 '아 처음 이렇게 시작했고 끝날 때 이렇게 끝났구나.' 딱 기억하는데 가운데 부분에서는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가운데에서는 좀 잘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고 근데 AI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저희 카톡방에서 어떤 분께서 "20% 까지 컨텍스트가 가장 프레시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일리가 있는 말이겠죠. 이게 중간으로 갈수록 이게 맥락 손실이 있기 때문에 처음 그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프레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끝부분하고 처음 부분을 기억한다. 그래서 클로드 코드를 쓸 때 계획 모드를 먼저 놓고 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계획 모드에서 우리가 처음에 뭔가 뭐 제품을 만든다든지 빌드를 할 때 처음부터 이 구현을 하게 되면은
중간 소실이 더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계획 모드에서 아예 첫 세션에 정확하게 박아두는 거예요. 이번 세션에서 해야 될 일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압축 뭐 손실이 생기고 길이 누적이 생기고 하면 할루시네이션이 생길 수 있다라고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그 에이전트마다 메모리 MD가 따로 있고 특히나 그 헤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MD, 소울 MD, 유저 MD 이렇게 세 가지 메모리가 존재하거든요. 소울 MD는 헌법, 처음 말씀드렸던 헌법이에요. 헤르메스 에이전트, 너네가 어떤 에이전트를 만들든 이 규칙은 꼭 지켜야 돼. 나랑 일하려면 꼭 지켜야 되는 거야. 너가 김율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으니까 이 회사에서 꼭 지켜야 될 헌법은 이거야. 이게 소울 MD인 거죠. 그리고 메모리 MD는 우리가 헤르메스한테 일을 시킬 때 얘가 업무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했었지, 이 작업은 이렇게 했었지, 이게 업무에 대한 기억이 메모리 MD고, 유저 MD는 제가 일을 시키는 방식, 그리고 저한테 일어난 이슈, 이거를 기억을 해요. 그래서 헤르메스는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에이전트로서 더 효율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시키는 사람의 성향이나 업무 방식을 기억하고, 그리고 본인이 했던 업무를 기억하고, 그리고 회사 헌법, 저에 대한 헌법을 기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로서는 저는 헤르메스를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시디언에 있는 그 맥락이랑 이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랑은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에이전트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고, 옵시디언은 제가 그 에이전트들이 했던 일들을 제가 푸시를 해가지고 외부로 빼놓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읽었던 책을 독후감 써가지고 다 너의 소감을 남기고 독후감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책 꽂에 꽂아놔,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옵시디언을 쓰는 거고, 이 메모리에 있는 것들은 그냥 얘네가 책으로만 이렇게 읽고 머리로만 기억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클로드에서는 이 유저 MD가 따로 없습니다. 클로드나 코덱스는 유저 MD가 따로 없고, 이 소울 MD가 에이전트 MD 또는 클로드.md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MD는 프로젝트별로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그림 하나를 오늘 저는 쭉 설명을 드린 건데, 하네스는 스킬을 엮은 워크플로우에 있는 규칙입니다. 컨텍스트는 80% 근처가 오면 의도적으로 압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옵시디언은 메모리와는 별도의 도서관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해보시면서 막히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고정 댓글에 채팅방 링크로 오셔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진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AI 인사이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